피그마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피그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협업 웹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맥OS 및 윈도우용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피그마의 기능 세트는 다양한 벡터 그래픽 편집기 및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협업에 중점을 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용 및 iOS용 피그마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모바일 및 태블릿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피그마 프로토타입을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에선 스케치 사용자가 작성한 스케치 파일을 업로드하여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단축키도 스케치와 거의 같기 때문에 기존의 스케치 사용자는 짧은 학습으로 피그마를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에선 파일을 저장할 필요 없이 웹에서 바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맥과 윈도우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접속만 하면 가장 최신 버전의 디자인에 접근하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이므로 스케치와 어도비 XD에 비해 업데이트가 빠른 것도 큰 장점입니다. 피그마에서 먼저 도입한 기능을 몇 개월 뒤에 스케치와 어도비 XD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디자인 업체도 스케치에서 점차 피그마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가 너무 커서 피그마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 스케치와 피그마를 함께 사용하지만 곧 피그마가 메인 UI 디자인 툴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피그마 설치와 기본 인터페이스 둘러보기, 관련된 URL로 들어가시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그마 다운로드를 받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당하는 OS에 맞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맥OS와 그리고 윈도우 버전 뿐만이 아니고 리눅스 버전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피그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먼저 피그마닷컴에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바로 피그마 스타터 계정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에서 보게 되면 자, 세 번째 옵션에 폰트 인스톨러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 이외에 내 컴퓨터의 폰트를 사용하고 공유하려면 폰트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전에 피그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그마의 인터페이스는 지금까지 사용해본 어떤 그래픽 툴보다 심플합니다. 자, 강의에서는 윈도우 버전을 기반으로 설명하지만 맥 버전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피그마를 실행하게 되면 나오는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뜨는 썸네일들은 최근에 작업한 프로젝트, 그리고 왼쪽 사이드바는 프로젝트를 그룹지어 정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인 작업 썸네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먼저 새 파일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파일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피그마를 사용하는 목적이 UI, UX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시스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 파일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UX 리서치,
유저 플로우 제작 등의 목적으로 피그마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피그잼을 추천합니다. 자, 먼저 디자인 파일을 저희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해당하는 내용들은 3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디자인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피그잼 파일, 그리고 임포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포트 파일은 해당하는 다른 파일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지나 아니면 PDF, 그리고 다른 저장된 로컬 피그마 파일들을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화면을 만들면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그래픽적인 상황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자, 저장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작업된 화면을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드래프트라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된 환경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리네임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지금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름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 상황이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다른 자, 그래픽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열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작업되는 창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면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다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이쪽에 있는 화면을 라운지 화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라운지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화면들을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초보자라고 하게 되면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예시 파일이나 커뮤니티 탭에서 여러 디자인 시스템들을 복제해서 살펴보는 것들을 권장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임포트 파일이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해당 내용들은 아까 전에도 간단한 언급이 있었는데 자, 스케치 파일뿐만이 아니라 JPG, PNG 등 이미지, 그래픽 파일을 바로 프로젝트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삭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문서를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딜리트 기능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저희가 딜리트해서 좀 전에 삭제된 파일들은 저희가 딜리트라는 이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삭제하려고 하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포에버라는 기능을 눌러서 완전히 삭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 리스토어라는 기능은 복원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원을 시킨 다음에 다시 드래프트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당 파일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익히는 데 있어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런 용어들을 알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해당하는 빈 파일 영역을 우리는 보통 파일 캠퍼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새 파일을 만들 때 나타나는 디자인 가능한 빈 공간을 파일 캠퍼스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배열 변경을 시킬 때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기능들처럼 저희가 컨트롤 또는 커맨드 단축키를 사용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배열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메뉴에 관련된 요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메뉴에 관련된 요건들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기능들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단축 기능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그러면 해당 기능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색인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단축키 기능으로 모든 기능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펜 기능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펜 툴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펜 기능을 눌러보게 되면 그러면 펜 기능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작업이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컨트롤 P 또는 커맨드 P를 누르게 되면 이런 펜 기능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펜 기능을 찾아주면 해당 기능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프레임과 슬라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능들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능에서는 일단은 무브와 스케일이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셀렉션, 섹션, 슬라이스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일반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을 일단 지웠고요. 자, 작업되는 모든 것들은 레이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이라고 하게 되면 포토샵이나 스케치에서의 그런 아트보드 영역이 되겠고요. 단축키는 A 또는 F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A키를 사용해서 해당 프레임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사용자 정의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 만들게 되는 그런 프레임에 대한 이런 크기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크기에 대한 이런 옵션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또한 저희가 지정할 때 정해진 이런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폰 13 미니 기능을 눌러주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프레임 생성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무브와 스케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쉐이프 하나를 그려봤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는 일반적인 그래픽 툴 기능과 거의 유사한데요. 자, 해당 쉐이프를 하나 그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프레임에 포함된 그런 쉐이프로서 화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형을 이동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때 저희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에서 자, 무브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 기능을 누르면 자, 스케일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크기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뭐 옵션 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점 부분 기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도형 옵션에 해당되는 요건들인 자, 사각형, 라인, 화살표, 원, 다각형, 별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쉐이프를 그리게 되면 오른쪽에 이 기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뜨는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기능들에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펜과 펜슬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펜과 펜슬에 대한 기능들을 알려드리게 되면 자, 펜에 대한 단축키는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집하는 그런 옵션들이 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기능과는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펜 기능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도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쉐이프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쉐이프가 완성되어질 때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상태창이 변하게 되죠. 이는 쉐이프가 편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돈이라는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쉐이프가 완성되어져서 밖에서는 쉐이프가 편집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쉐이프를 실제로 편집하고자 할 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연필 툴은 자유도형을 그릴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인 베지어 커브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 자, 텍스트는 단축키는 T가 되겠고요. 툴 선택 후에 클릭하면 텍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하면 고정 사이즈의 텍스트 박스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저희가 삭제하고요. 그 다음 진행을 할게요. 자, 해당 프레임에 대한 내용들은 이름들은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프레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컬런트라고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글자를 쓸 때는 자, 확대를 시키고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게 T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 여러가지의 인터페이스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그러면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일반적인 그래픽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T자 툴로 글자를 쓰게 되면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라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쓸 때 저희가 이제 블럭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블럭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작성 시에 간단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다시 첫 번째에 있는 기능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텍스트에 대한 이런 폰트 조정을 할 때는 여기 텍스트에 있는 옵션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다양한 폰트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웹상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폰트 내용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폰트를 바꾸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요. 자, 폰트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폰트에 관련된 내용들, 자, 저희가 이제 작업 전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폰트에 관련된 요건들을 보게 되면 자, UI 디자인에서는 각 OS의 시스템 폰트를 기반으로 디자인하는데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한글은 노토산스 그리고 영문은 로보토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iOS에서는 한글은 애플 SD, 고딕 네오, 그리고 영문은 SF, 프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문 폰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 로보토체를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서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블럭 텍스트라고 하게 되면 블럭 텍스트 영역에 맞게 이렇게 작성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들에 해당되는 자, 손바닥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바닥 기능은 자, 여기서는 지금 작업 상황들이 지금 해당하는 캠퍼스가 이렇게 클 때 캠퍼스의 내용들을 화면으로 이동할 때 손바닥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그런 그래픽 툴에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이렇게 손바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한 기능인 커멘트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C가 되고요. 자, 커멘트 툴은 대표적인 디자인 전달 툴인 제플린의 노트 기능과 마찬가지로 위치에서
해당하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로그인 정보들을 우리가 커뮤니티 상에서 같이 작업을 공유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공유 내용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텍스트 작성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자, 텍스트 작성이 업로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지금 로그인 정보에 따른 이런 코멘트가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죠. 단축키는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그러면 자, 2D 그래픽 툴의 구조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현재 화면에 있는 레이어의 정보를 나타낼 때 우리는 레이어 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작업 구조를 보게 되면 모든 작업되는 상황들이 저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업에 대한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에 대한 이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벨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셋 패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셋 패널은 나중에 배울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패널에 관련된 요건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디자인 패널에 관련된 요건들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작업 상황이 되게 되면 디자인 패널이 이렇게 활성화되죠. 자, 선택한 레이어에 대한 이런 오브젝트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게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죠.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패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해당 기능들은 자, 일반적으로 화면을 볼 때 해당 브라우저에 따른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Show Prototype Setting이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여기서 해당하는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목록을 지정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걸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자, 프리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프리센트라는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미리 보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화면들을 보는 기능이 설정하는 기능이 바로 프로토타입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배우실 트랜지션과 그리고 모션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이중 설정도 가능한 부분이 바로 프로토타입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트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인스펙트 패널에서는 자, 개발자를 위한 그런 코드를 지원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CSS, iOS,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사스와 같은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스펙트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간단한 CSS 코드 방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물론 흡족한 그런 결과물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른쪽에 기능들을 보게 되면 자, 쉐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공유 기능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언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전에 간단하게 봤던 그런 기능들인 자, 프레젠테이션, 프로토타입, 프리뷰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 세팅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이전에 배웠던 그런 옵션들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일단은 이제 줌인이라는 기능은 확대하는 기능들이 되겠고요. 줌아웃, 이것은 축소하는 기능, 그리고 화면에 맞추는 기능이 Shift 1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 맞춰보기. 자, 컨트롤 0번이죠. 자, Shift 0번을 눌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hift 0번은 화면에 맞춰보기, 그리고 Shift 1번은 지금처럼
Shift 1번은 화면에 맞춰 보기, 그리고 Shift 0번은 100% 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작업 환경이 잘려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화면들을 재조정할 수 있죠. 자, 이외의 기능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뷰 기능들 중에서, 자, 일단은 픽셀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죠. 자, 픽셀 프리뷰는 저희가 이제 1x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짓게 되면, 그러면 현재 상황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확대가 이루어지면 픽셀에 대한 이런 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확대를 했네요. 자, 픽셀로 이렇게 보이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벡터 형식이 되겠지만 실제로 웹상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기능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픽셀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고요. 픽셀 그리드라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확대를 시키게 되면 일정 범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800% 정도 확대가 되게 되면 이런 그리드 형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자, 픽셀 그리드가 켜지게 되면 그러면 스냅2라는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기능들은 켜놓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대한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Shift G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그마는 단축키를 사용할 때 Shift 기능을 사용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맥 OS와 그리고 PC를 모두 다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단축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기능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해당 옵션들을, 자, 해당 이렇게 프레임을 지정했다라고 할게요. 프레임을 지정하고 디자인 패널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는 레이아웃 그리드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그리드를 켜주게 되면 그리드 10픽셀짜리로 만들어지는데요. 옵션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는 컬럼 스타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컬럼 스타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 기능들을 아까 전에 있는 옵션들처럼 레이아웃 그리드를 통해서 보였다가 아니면 가리는 그런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를 보이거나 가리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단축키는 Shift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이런 벡터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인 기능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해당하는 기능들 중에서 몇 개의 단축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자, Show Outline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자,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기능들을 로컬 파일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상의 저장 공간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저장물을 가질 필요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로컬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기능들처럼 파일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요, 이렇게 Save Local Copy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기능이 뜨고요. 자, 지금처럼 해당하는 피그마 파일로 확장자는 피그마가 되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저장되는 확장자가 두세 개씩 붙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그마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저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시켰고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된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하는 이런 바탕화면에서 자, 임포트 파일,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그마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해당하는 이런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져올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되는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저희가 삭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 자, 프레이스 이미지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불러드리게 되는데요.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드리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사각 프레임이라든지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사각형의 프레임을 준비한 이후에 여기에서 자, 색에 대한 속성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드리시면 자, 불러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이런 구조는 일반적으로 배경 이미지로서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불러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다 하더라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자,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 배경 이미지로 붙기 때문에 결론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되고 있는 이미지에 따른 이런 프레임을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들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작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좌가 진행되면서 그래픽적인 이런 방법이라든지 피그마의 전용 그런 사용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에 대한 내용으로 피그마를 시작하는 강좌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